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영어 받침들을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어 받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읽기 실력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조금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영어 받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국어와 영어는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글은 애매한 구석이 없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알파벳은 똑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외도 굉장히 많죠. 영어 받침 또한 그러한데요. 물론 영어 받침 중에서도 똑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은 미음으로 똑 떨어져요. N도 니은 받침 똑 떨어지고요. 그리고 L, R,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똑 떨어지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는 받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빠르게 발음을 하면은 또 애매하게 이렇게 받침처럼 들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B도 그렇고요. C, P, T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애매한 받침들이에요. 요 애매한 애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T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는 원래 무슨 소리가 나죠? 티읕 소리, 트 소리가 나죠? 자, 그럼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F가 가장 앞에 왔네요. F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F 소리가 나죠. F. 피읍보다 좀 더 센, 거의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이죠. 그리고 A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 단어는 모음이 A 하나밖에 없는 단모음 단어이니까 A는 에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T가 왔는데요. T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 소리가 나죠. 그런데 세게 fat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T가 이렇게 끝부분에 오게 되면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fat, fat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들릴랑말랑하게 트 소리가 나죠. 이 단어를 빠르게 발음하면 fat, fat, fat 이렇게 끝에 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마치 받침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 T를 트 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고 보통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T의 티읕 소리를 그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살짝 어색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물론 티읕도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주 쓰이는 받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T는 받침으로 표기를 할 때에는 티읕이 아니라 시옷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T가 받침으로 표기되는 경우 시옷 받침으로 주로 표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시옷 받침. 자, 요 단어 한번 다시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fat. 한 번 더 해볼게요. fat. 좋습니다. fat이 무슨 의미일까요? fat은 뚱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있죠? 지방도 fat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들을 보면 low fat 이렇게 적혀 있는 식품들이 꽤 많거든요.
요렇게요. 앞에 low, pet 요렇게. 이때 그 pet이 바로 이 fat을 의미합니다. low라는 것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L-O-W 이렇게 쓰는데요. OW는 O 혹은 OW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O 소리로 쓰여서 low라는 발음이 됩니다. low는 낮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낮은. 거기에 fat,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low fat, 지방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H는 히 소리가 나죠? 그리고 O는 여기서 무슨 소리로 쓰였을까요? 이 단어 역시 모음이 O 딱 하나밖에 없죠. 단모음 단어입니다. 단모음 단어에서 O는 주로 무슨 소리가 나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O, 우, 아 소리 중에서 아 소리로 쓰이죠. 여기서도 아 소리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T가 나왔습니다. T는 원래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T 소리가 나죠? T. 그런데 끝에 T가 오면 약하게 소리가 나면서 hot, hot, hot 빠르게 하면 hot, hot, hot 이렇게 받침처럼 들리게 됩니다. T는 받침으로 표기할 때 주로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시옷 받침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한국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발음해 볼게요. hot, hot. 좋습니다. 핫의 의미가 뭘까요? 뜨거운 이라는 의미이죠. 뜨거운. 카페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T가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시옷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물론 무조건 T를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T를 받침으로 표기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T가 모음의 뒤에 왔을 때입니다. 모음 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T의 뒤에 T와 함께 연결되어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뒤에 모음이 없는 경우. 앞에서 예로 들었던 fat과 hot 모두 이 1, 2번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죠. 둘 다 모음의 뒤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뒤에 함께 연결되어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T를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반면 자, 요 두 단어를 보실게요. 이 단어를 보면 끝에 T가 있습니다. 하지만 T의 앞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인 F가 있죠. 이때는 T를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이 단어 읽어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G가 왔네요. G는 무슨 소리가 나죠?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쓰였습니다. I는요, 여기서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F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F 소리가 나죠? F가 가장 앞에 있을 때는 fat에서 발음을 했던 것처럼 세게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가장 앞이 아니라 이렇게 끝부분에 껴있을 때는요. 약하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마지막 끝에 T는 여기서 시옷 받침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트 소리로 표기합니다. 트. 그래서 읽어보면요. gift, gift가 되죠. gift의 의미가 뭘까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발음 따라해 볼게요. gift. 한 번 더 해볼까요? gift.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단어 보시면요. 지금 모음의 뒤에 t가 오긴 했습니다만 t의 뒤에 모음이 나왔어요. 비록 이가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 떨거지이긴 합니다만 이 이가 오게 되면 얘도 모음은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t가 받침으로 들어가지 않고 트 소리로 표기됩니다. 자, 읽어보면 D는 디귿 소리가 나고 지금 여기 A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 단어의 모음이 두 개죠. A랑 E. 근데 끝에 모음이 E가 왔네요. 그러면 A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될까요? 장모음 소리 A 소리가 납니다. 저희 장모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혹시 장모음 규칙 그리고 단모음 규칙 수업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수업 보시고 나서 꼭 그 수업들도 시청해 주세요. 자, 다시 이 단어로 돌아와서요. 읽어보면 date가 되죠. date. 발음 따라해 보세요. date. date. 좋습니다. date의 의미는 뭘까요? 날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짜. 그리고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 그 데이트도 이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받침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그 받침이 되는 알파벳이 모음의 뒤에 왔고 그리고 그 받침 알파벳의 뒤에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모음이 없는 경우에 그때 받침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B가 받침으로 표기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무슨 소리가 나죠? 비읍 소리, B 소리가 나죠. 이 단어를 읽어보면요. L은 리을 소리가 나고요. A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fat에서처럼 에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 역시 모음이 A 딱 하나 쓰인 단모음 단어이죠. 자, 마지막 B는 원래는 B 소리가 나는데요. B가 이렇게 끝부분에 왔을 때에는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lab, lab, lab.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lab, lab, lab. 이렇게 받침처럼 들리죠. 그래서 한국어로 표기할 때 lab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받침으로 lab 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발음 따라해 보세요. lab, lab. 좋습니다. 이 lab이라는 단어도요. 은근히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랩이 영어로 뭘까요? 랩은 실험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 실험실 있죠. 그 실험실을 랩이라고 해요. 원래 실험실이란 단어는 기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랩이라고 합니다. 이 랩이라는 단어를 화장품 브랜드 명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뭐 식품 브랜드, 옷 브랜드 등등에서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 화장품을 혹은 우리 식품을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아주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험실이라는 의미의 랩을 브랜드명에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랩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앞에 C는 키읔 소리 혹은 쌍시옷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습니다. 크. 그리고 R은 리을 소리가 나고요.
이 단어 역시 모음이 A 딱 하나밖에 없는 단모음 단어죠? 그러면 A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에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B는 원래는 약하게 B 소리가 나는데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c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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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b 이렇게 비읍 받침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에는 요렇게 표기하죠. 비읍 받침으로요. 여러분, 크랩이 뭘까요? 킹크랩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그 크랩은 바로 게. 요 집게 달린 게 있죠? 그 게를 crab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crab, crab, crab. 자, 정리해 볼까요? B는 받침으로 표기할 때 어떤 글자로 표기하나요? 비읍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B가 원래 비읍 소리가 나니까요. 그대로 비읍 받침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B의 뒤에 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모음이 온다면 그때 B는 받침으로 쓰이지 않겠죠. 그 모음과 연결되어서 독립을 하겠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A처럼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끝부분이 이렇게 R, B로 끝나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비읍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고 B를 B 소리로 표기를 했겠지만 이 단어의 경우에는 모음의 뒤에 B가 나왔죠. 그리고 B 뒤에 함께 독립할 모음이 없어요. 이때에는 한국어로 표기할 때 보통 B를 비읍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P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어 읽어볼까요? 가장 앞에 M이었어요.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그리고 A는 여기서 무슨 소리로 쓰였을까요? 단모음 단어이니까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P. P는 원래 무슨 소리가 나나요? 피읍 소리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정확히는 map, map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P 역시 이렇게 끝에 오면 발음이 너무 약하게 나요. 그래서 빠르게 소리를 들어보면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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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이렇게 받침처럼 들립니다. 보통 한국어로 표기할 때에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요렇게 표기해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P가 피읍 소리가 나니까 요렇게 표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가요?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비읍 받침과 피읍 받침을 비교해 봤을 때 피읍 받침으로 쓰이는 단어보다 비읍 받침 쓰는 단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읍 받침보다 익숙한 비읍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단어 발음해 볼게요. map, map. 좋습니다. map이 무슨 의미일까요? map은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찾을 때 쓰는 휴대폰 앱 중에서 T맵 혹은 뭐 카카오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 맵이 바로 이 지도라는 의미의 map입니다. 다음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T는 T 소리가 나고 I는 E 소리가 나죠. I는 원래 E, I, 소리 등이 나는데 이 단어는 모음이 I 딱 하나밖에 없는 단모음 단어이죠. 이때 I는 보통 E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끝에 P는 정확히는 P 소리가 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받침처럼 소리가 나죠. tip, tip 이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발음 따라해 보세요. tip, tip.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내가 꿀팁을 하나 줄게
할 때 그 팁이 바로 이 팁입니다. 꿀팁이라 함은 좋은 정보를 의미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이지만 외국에 나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서비스, 어떤 봉사료 같은 것을 조금 이제 주잖아요. 그것 역시 팁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X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모음의 뒤에 온 경우 무슨 소리가 나나요?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가 나요. 얘는 좀 특이하죠? 기역 받침의 시옷,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요, 이 X의 뒤에 모음이 와도요, 기역 받침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옷 소리가 모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배웠던 알파벳들은 만약에 뒤에 모음이 온다면 그 모음과 연결되어서 독립을 하기 때문에 받침으로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X는요, 그냥 기역 받침이 아니라 기역 받침의 시옷,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로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모음이 와도 기역 받침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시옷 소리에 그 모음의 소리가 연결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가 배웠었던 taxi를 보면요. taxi. 자, 이때 T는 T 소리가 나고 A는 에 소리가 났죠. 그리고 모음의 뒤에 X가 왔잖아요. 이때 X는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가 나죠. 그리고 X의 뒤에 온 이 모음 I는 요 기역 받침이 아니라 시옷과 연결이 되죠. 요렇게요. 그래서 X는 앞에서 봤던 다른 받침 알파벳들과는 다르게 뒤에 모음이 와도 기역 받침이 생깁니다. 자, 그럼 한번 요 단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면 되죠? M은 미음 소리가 나고 I는 무슨 소리 나나요? 이 소리로 쓰였죠. 이 단어 역시 모음이 I 하나밖에 없는 단모음 단어이죠. 단모음 단어에서 I는 이 소리로 보통 쓰이죠. 자, 그리고 X가 왔습니다. X는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가 나죠. 그런데 뒤에 다른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으 소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발음하실 때 믹스 이렇게 스를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람 빠지듯이 스 이렇게요. 따라해보세요.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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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좋습니다. 여러분, 믹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섞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구 혼합하는 거 있죠? 혼합하다, 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단어도 읽어볼까요? 먼저 R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E는 어이가 없네? 이 소리 중에서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R의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정확히는 리, 요렇게 발음이 나죠? 리. 자, 다음 L이 왔는데요. L은 또 떨어지는 받침이죠. 무슨 받침으로 들어가나요? 리을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L의 뒤에 모음이 왔네요. 이 L은 X처럼 다른 받침 알파벳들과 다르게 뒤에 함께 연결될 모음이 와도 받침이 되지 않고 이 모음과 홀라당 발라당 이렇게 독립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침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얘가 또 이 모음과도 또 한 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리을 받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A랑도 연결되어서 쓰여야 하니까 리을을 한 번 더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가진 에 소리를 연결합니다. 자, 가장 끝에는 X가 나왔어요. X는 이렇게 모음 뒤에 쓰였을 때 무슨 소리 난다고요?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연결하면 기역 받침의 스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relax. relax. 한 번 더 해볼게요. relax.
좋습니다. relax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긴장을 이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긴장을 확 푸는 거 있죠? 긴장을 풀다, 긴장을 이완하다. 제가 요가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가 선생님들이 이 말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자, 심호흡 하세요. 자,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으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relax. 막 이런 식으로 이 relax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relax는 긴장을 풀다, 마음을 진정하다, 혹은 느긋이 휴식을 훅 취하는 것을 relax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C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죠. C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쌍시옷 소리가 아닌 키읔 소리가 납니다.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PL이 앞부분에 왔네요. PL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P의 피읍 소리에 소리가 더해져서 pull 소리가 나죠. pull. 자, 그리고 여기서 A는요,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앞의 단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L은 앞의 자음과 합쳐져서 이렇게 받침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모음이 온다면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A가 가진 에 소리, 다음 S는 스 소리가 나죠. T는 티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C인데요. C가 이렇게 모음의 뒤에 쓰였고, C의 뒤에 C와 연결되어서 독립할 모음이 없죠. 이럴 때에는 C가 받침으로 주로 표기가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가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키읔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이 C가 키읔 소리,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을 해보면 plastic, plastic 이렇게 약하게 크 소리가 나요. 하지만 빠르게 발음을 하면요, plastic, plastic 이렇게 받침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키읔 소리 그대로 표기를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어색하죠. 키읔 소리 역시 받침으로 물론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받침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한국어로 표기할 때는 저희에게 더 익숙한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C는 받침으로 표기될 때 무슨 받침으로 표기가 된다고요? 기역 받침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역 받침. 자, 이 단어 되게 익숙한 단어죠? 한국어로는 보통 플라스틱 이렇게 A를 R로 발음을 하는데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가 에 소리가 나서 plastic 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따라해보세요. plastic, plastic, plastic. 좋습니다. 다음 단어도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여기서 A는 A 소리로 쓰였습니다. 장모음 소리로 쓰였어요. 다음 S는 시옷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C는 원래는 크 소리가 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기역 받침처럼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연결해보면 basic이 됩니다. basic. 그런데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는 이 S를 시옷 소리로 쓰지 않고 베이직 이렇게 표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은 S가 basic, basic 이렇게 스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보통 이 단어를 한국에서 들을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 한국식 발음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발음으로 할게요. basic. basic. 한 번 더 해볼게요. basic. basic.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라인 댄스를 배우러 갔어요. 거기 선생님이 이 춤을 잘 추려면 베이직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이직 스텝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점점점 어려운 스텝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때 베이직은 바로 기본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T, B, P, C, X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중요한 받침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다루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1탄, 2탄으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들 쭉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 보통 무슨 글자를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옷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시옷 받침. 그리고 B와 P는요? 비읍 받침으로 표기하죠. 비읍 받침. C는요? 기역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X는요? 기역 받침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옷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요. 기역 받침에 시옷. 그런데 이 알파벳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받침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로는 모음의 뒤에 쓰였을 때, 자음이 아니라 모음의 뒤에 쓰였을 때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알파벳의 뒤에 함께 연결되어서 글자를 이룰 수 있는 모음이 있다면 걔는 독립이 되어버리니까 받침으로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뒤에 모음이 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모음의 뒤에 쓰이고 그 알파벳의 뒤에 모음이 없을 경우. 단 X의 경우는 그냥 이게 기역 받침이 아니라 기역 받침에 시옷이 이렇게 세트로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그 모음은 시옷과 연결이 되니까 기역 받침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X는 예외적으로 뒤에 모음이 와도 받침으로 쓰입니다. 저희 오늘 단어들 여러 개 배웠는데요. 하나하나 써보면서 받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연습하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T가 받침으로 쓰인 단어들부터 쓰기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웠던 단어는 뚱뚱한 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무슨 단어였죠? 바로 fat입니다. fat. 지방이라는 의미도 있죠. 어떻게 쓰나요? 가장 앞에는 F 소리 나는 F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에 소리 나는 A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T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정확히 발음하면 fat, fat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 끝에 T가 약하게 발음이 나다 보니 빠르게 하면 fat, fat 이렇게 받침처럼 소리가 나죠. 주로 T는 받침으로 표기할 때 시옷으로 표기를 한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발음 따라해보세요. fat, fat. 좋습니다. 자, 지방, 뚱뚱한 이라는 의미의 fat 같이 써볼까요? F에다가 에 소리 나는 A 그리고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는 T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지우고 한번 써보실게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F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뭐가 오나요? 단모음 단어에서 에 소리가 나는 A가 옵니다. 그리고 시옷 받침 T를 써주시면 완성이죠. 이제 두 번째 단어 뜨거운 이라는 의미의 hot 써보도록 할까요? 먼저 히 소리 나는 H가 오죠. 그리고 아 소리 나는 모음 뭔가요? O가 옵니다. O는 단모음 단어에 쓰였을 때 주로 아 소리가 난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끝에는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는 T가 옵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hot, H, O, T. 발음해볼까요? 천천히 하면 hot, hot 이렇게 T 소리가 나지만 빠르게 하면 hot, ho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해볼게요. hot, hot. 오케이, 자 지우고 써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히읗 소리 나는 H 그리고 단모음 단어에서 주로 아 소리 나는 O 그리고 마지막에는 T가 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 선물 써보도록 할게요. 선물은 영어로 뭔가요? gift 이죠? 가장 앞에는 기역 소리 나는 G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모음 I가 옵니다. 그리고 끝부분 F 부분은 F 소리 나는 F에다가 T 소리 나는 T가 오죠. T의 앞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왔죠. 그래서 이때 T는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고 T 소리로 표기합니다. gift 이렇게요. 발음해 볼 건데요. 끝부분은 약하게 발음해 주세요. 기프트가 아니라 여기 F와 T 부분은 바람 빠지듯이 프트, 프트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해볼까요? gift, gift. 좋습니다. 같이 써볼게요. 먼저 G가 오고요. 그 다음에 I 여기까지 쓰면 기가 됐고요. ft 부분은 FT입니다. 지우고 써보실까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역 소리 나는 G 그리고 이 소리 나는 I F 소리 나는 F T 소리 나는 T gift 선물. 자, 그럼 네 번째 단어 날짜 써보도록 할게요. 날짜가 영어로 뭐였죠? date입니다. 남녀 간의 데이트도 date라고 하죠. 자, 가장 앞에 디귿 소리 나는 D가 오고요. 그 다음에 A 소리 나는 A가 옵니다. 그리고 T 소리 나는 T에다가 끝에 E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만약에 T의 뒤에 모음 E가 없었다면 T는 받침처럼 표기가 됐겠지만 뒤에 모음인 E가 와서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고 T 소리로 표기합니다. 자, 발음 연습 해볼게요. date, date. 좋습니다. 같이 써볼까요? 먼저 디귿 소리 나는 D 그리고 A 소리 나는 A 끝에 T, E 지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귿 소리 나는 D, A 소리 나는 A, T 소리 나는 T, E. 이제 다섯 번째 단어를 쓸 차례죠. 다섯 번째 단어는 B가 받침으로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뭔가요? lab 이죠? lab. 가장 앞에 리을 소리 나는 L이 오고요. 에 소리 나는 A가 옵니다. 마지막에는 비읍 받침으로 표기하는 B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천천히 발음하면 lab, lab 이렇게 끝에 B 소리가 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lab, lab 이렇게 받침처럼 들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실험실 lab, lab 좋습니다. 자, 같이 써볼까요? 리을 소리 나는 L, 에 소리 나는 A, 그리고 비읍 받침 B. 지우고 써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리을 소리 나는 L, 에 소리 나는 A, 그리고 마지막에 B가 옵니다. B가 모음의 뒤에 쓰였죠? 그리고 B의 뒤에 함께 연결되어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습니다. 이 경우 B는 보통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를 하죠. 이제 6번째 단어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영어로 뭐죠? 킹크랩 할 때 그 crab이죠. 먼저 크 소리 나는 C가 오고요. 리을 소리 나는 R이 옵니다.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마지막 비읍 받침으로 들어가는 B를 써주시면 완성이죠. 발음 따라해 보세요. crab, crab. 좋습니다. 천천히 하면 crab, 빠르게 하면 crab.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써볼게요. 같이 펜 들고 적어보세요. 크 소리 나는 C, R, A, B. 개, crab. 지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크 소리 나는 C, 리을 소리 나는 R, 에 소리 나는 A, 마지막은 뭐죠? 비읍 받침 B가 오죠. 이제 7번째 단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map이라고 하죠.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는 미음 소리 나는 M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에 소리 나는 A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읍 받침으로 들어가는 알파벳이 오는데요. 앞에서 봤던 B도 비읍 받침으로 쓰이지만 P 역시 비읍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단어에는 P가 들어갑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map, map. 천천히 하면 매에다가 P가 가진 P 소리가 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연결되어서 map, map 이렇게 받침처럼 발음이 되죠.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P는 원래 피읍 소리가 나니까 물론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피읍이란 글자는 받침으로 쓰이긴 해도 자주 사용되는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받침으로 더 자주 쓰이는 더 익숙한 비읍을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자, 펜 들어주시고요. 함께 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소리 나는 M,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마지막 비읍 받침으로 쓰이는
P. 지우고 또 써볼게요. map, 지도 적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음 소리 나는 M,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마지막 P. 자, 이제 8번째 단어 써보도록 할까요? 8번째 단어는 꿀팁 할 때의 그 팁입니다. 팁은 T 소리 나는 T에다가 E 소리 나는 I가 오죠? 그리고 마지막 P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정확히는 tip, tip 이렇게 소리가 나고 빠르게 발음하면 tip 이렇게 소리가 나죠?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tip, tip. 좋습니다. 자, 같이 적어볼까요? T, I, P. 지우고 또 적어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T, 그리고 E 소리 나는 I, 비읍 받침 P. 이번에는 X가 받침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볼 차례입니다. X는 어떤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모음의 뒤에 쓰일 때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섞다라는 의미의 단어 적어보도록 할게요. 섞다, 혼합하다는 영어로 mix이죠. 미음 소리 나는 M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소리 나는 모음은 뭔가요? I입니다. 그리고 기역 받침의 S 소리 나는 X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미음 소리, I의 이 소리, 그리고 X의 기역 받침의 S 소리. 자, 같이 펜 들고 적어보세요. mix, M, I, X. 따라해 볼게요. 발음 mix, mix. 좋습니다. X는 기역 받침의 시옷 소리. 요거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지우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음 소리 나는 M, 이 소리 나는 I, 그리고 기역 받침의 S 소리 나는 X. 이번에는 긴장을 풀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단어였죠? relax입니다. relax. 가장 앞에는 re 소리 나는 R과 E가 옵니다. 그 다음 lax 부분은요. 리을 소리 나는 L에다가 에 소리 나는 A 그리고 lax 이렇게 기역 받침의 S 소리 나는 X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시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R은 리을 소리, E는 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R과 모음이 합해지면 보통 그냥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lax 부분은 L, L은 앞에 모음과도 연결되어서 받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모음과도 한 번 더 글자를 이루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주셔야 합니다. A는 에 소리, X는 기역 받침의 S 소리가 나죠. 읽어보면 relax가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긴장을 풀다, relax. R, E, re, L, real, A, relax,
relax. 지우고 적어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real, R, E, L, lax, A, X. 자, 이제 마지막으로 C가 받침으로 쓰인 단어들을 써볼 차례입니다. 먼저 plastic을 배웠었죠? plastic 어떻게 쓸까요? 가장 앞에 pull 부분은 P에다가 L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plastic 이렇게 에 소리는 또 A를 써주시면 됩니다. S 소리는 S죠. 끝에 tick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T 소리 나는 T에다가 E 소리 나는 I 그리고 C를 써주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C는 크 소리가 나서 이 부분이 tick, plastic, plastic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C가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나다 보니 마치 받침처럼 이렇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plastic, plastic 이렇게요. 자, 발음 따라해 보세요. plastic.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S의 바로 뒤에 T가 나왔어요. 그래서 T가 살짝 된 소리처럼 발음이 납니다. plastic. 오케이, 자 같이 써볼게요. P 부분 PL 에 소리 나는 A stick 부분은 S T I C C는 받침으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기역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자, 지우고 적어 보실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pull, P-L, play, A를 붙이고요. stick 부분은 S, T, I, C. 이제 마지막 12번째 단어, 기본적인이라는 의미의 basic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베이직이라고 보통 표기하는 단어이죠. 가장 앞에는 B가 옵니다. 비읍 소리 B, 그리고 A 소리 나는 A가 오고요. 끝에 sick 부분은 S, 그리고 E 소리 나는 I, 마지막으로 기역 받침으로 쓰이는 C를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해 볼게요. basic, basic.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베이직, 그리고 실제 미국 발음은 basic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거의 쌍시옷처럼 세게 발음이 나죠. 같이 써볼까요? 펜 들어주세요. bay, b, a, sick, s, I, C. 기본적인 basic 지우고 또 써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B 그리고 A, basic, S, I, C.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벳들이 받침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일단 자음이 아닌 모음의 뒤에 쓰였을 때이죠.
그리고 이 알파벳들의 뒤에 모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모음이 있으면 이 알파벳들이 그 모음과 연결되어서 글자를 잃어서 독립을 해버리잖아요.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모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이 X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역 받침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스 소리가 납니다. 이 X의 뒤에는 모음이 와도 이 기역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옷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역 받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T는 받침으로 표기할 때 어떤 글자로 표기하죠? 주로 시옷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B와 P는요? 비읍 받침. 그리고 C는요? 기역 받침. X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역 받침에 스 소리가 납니다. 이제 뭐 할 차례인가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볼 차례입니다. 가볼까요? 고고! 지난 시간에 퀴즈로 내드렸던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저희 덩어리 소리 IRE의 발음만 정확히 안다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이죠. IRE는 무슨 소리가 나죠? IR 소리가 납니다. F는 이렇게 앞에 왔을 때 강하게 F 소리가 나죠. IR 소리와 연결하면 fire이 됩니다. fire. 한국식으로는 보통 파이어 이렇게 쓰고 읽죠. 발음 따라해 볼까요? fire. F 더 세게 발음해 주세요. fire. 좋습니다. fire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뜻이 불인데요. 이 단어는 불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fire는 불이라는 의미 외에도 해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르는 거 있죠. 그 해고하는 거, 그것을 fire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단어는 2개가 나갑니다. T가 받침으로 들어가는 단어와 X가 받침으로 들어가는 단어 잘 읽어보시고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받침을 잘 정리하고 나면 단어 읽는 게 한층 더 쉬워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받침 총정리 2탄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여러분. 바이바이.